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내용 입지 영향 인자 우리가 전체적인 거 한번 또 제목을 놓고 접근성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78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서 이제 보는 게 입지 영향 인자다. 인자라는 자체는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 통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라이프 스타일이 또 중요했죠.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즈니스. 네, 번호 매기겠습니다. 번호를 1, 2, 3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경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점포 경영. 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지금 보실 접근성이죠, 그죠?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배우신 거의 포커스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다점포 경영 정도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시고요. 접근성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만약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가 뭐 공원이 들어섰다,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어떤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또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주택이 있다면요. 주택이 있다면 이제 공원이 가까우니까 가깝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있는데 40m 떨어졌다. 엄마와 아이가 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만약 40m 떨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생각을 해보실 때 40m 떨어졌다? 그럼 이제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 위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변적이고요. 근데 따져볼 게 거리만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이 아니에요. 이 거리만 가깝다는 것은 절대적 거리입니다. 이 절대적 거리. 이 절대적 거리, 물리적 거리지. 이 접근성은 상대적 거리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건너가면 큰일 나죠. 죽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적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 걸어가자. 한 대 주워 먹어요. 이 시간적인 것도 있죠. 하루 종일 걸려. 저보다 더 혼나는 거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맞는 애는 엄마 홀택시 불러. 한 30만 원만.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요거의 단어예요. 접근성에서 이 접근성은 어떤 위치에 도달되는 소요되는 거리적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것이 원칙이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죠? 예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위에 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도 오히려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접근성을 평가하면 도로 구조라든지 도로 상태, 주로 도로와의 진입과 퇴출, 교통량의 흐름, 가시도 잘 보이느냐, 장애물 등을 또 분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접근성의 중요성은 이제 동일한 상권 내에 고객들은 자신의 점포로 유인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물줄만 쳐놓으세요. 어떠한 장애 요소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는가를 적절하게 설정하게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분 정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립 점포 입지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나 우리가 이 쇼핑센터의 입지 평가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및 쇼핑몰 내부에서 입지 평가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유형에 대해서 이건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 나올 수가 있다면 3번은 입지 유형에 따른
입지 유형에 따른 접근성 분석입니다. 자, 제목 위주로 적응형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적응형 입지.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도복에게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복에게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나 물론 시설물, 그 다음에 계단, 또 보이는 가시성 등을 또 이 등이 좋아야 되고요. 출입구도 이제 자동문이나 회전문은 좋지 않다. 대부분 이제 도복행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이들 교통시설물과 근접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도심의 최적 입지는 차 없는 거리이며 이 도심의 점포는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오히려 주차장으로 인하여 투자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적형 입지. 그래서 특정 테마에 따라 고객의 유입됨으로 차량이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로에서 접근하기 쉽고 주차장이 크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주차관리원도 두어야 됩니다. 또 주차장의 위치는 건물 앞쪽에 있어야 이용자의 편리성은 좀 높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생활의 표시입니다. 생활의 우리가 입지입니다. 생활형 입지. 그러니까 생활형 입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므로 도복객이나 차량 이용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주차 시설도 갖추고 도복객 접근도 유리한 지역에 초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89페이지 가시면 제목 위주로 우리가 5번에 보시면 접근성의 거시적 분석이죠. 거시적 분석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거시적은 이제 상권 내 자신의 점포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 구조나 도로의 상태, 장애물 등의 존재로 인해서 점포로의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부족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이라는 건 이제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로 구조, 점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도로의 상태, 차선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신호등 수는 몇 개인지, 교통이 또 혼잡하면 또 안 되겠죠. 교차로에 대한 존재 여부, 그다음 장애물, 자연 장애인 산과 강 같은 거, 그다음에 인공 장애인 또 조형물이나 육교, 철도, 공원 등과 같이 소득 격차에 따라 장애물도 적용되겠죠. 그다음에 거시적이 있으면 이제 미시적이 있죠. 세부적으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은 이제 점포 주변에서의 가시도 얼마큼 보이느냐, 도로 정체 등 교통의 흐름, 그죠? 우리가 아까 거시적이 교통의 혼잡이면 얘는 좀 흐름이죠. 도로에 대한 여건과 패턴, 주차장으로서의 진입과 퇴출 등 출입 문제, 쇼핑센터로서에 대한 접근성, 센터 내의 고객 흐름 등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주차시설의 양과 지는 쇼핑센터, 쇼핑몰 및 주차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춘 단독 매장들에 우리가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혼잡도에 대한 그것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복잡한 정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밀집에 따른 복잡한 정도를 모두 또 포함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뭐 그 90페이지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특정 입지의 접근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로 패턴, 주변의 교통량, 주변의 도로 상태, 그다음에 입지 내 주차장의 크기 등은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아까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모두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요거 정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성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입지 영향에 대한 인자, 접근성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다음 큰 제목은 페이지 90페이지 백화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백화점의 입지 선정이 또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백화점이 이제 큰 점포로서 백화점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의의는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백화점은 의류, 가정용품, 신변 잡화류, 가구 등의 상품을 부분별로 구성해서 자, 원스톱 쇼핑이죠. 우리가 한꺼번에 가서 백화점에 일괄, 그죠?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일괄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소매점포이다. 통합적인 대규모 소매상, 가장 오래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이제 우리가 앞서도 배웠던 자, 우리 선자가 고를 선자죠.
그래서 고르면서 구매하는 선매품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필수품 같은 거는 이제 지하에 있죠, 그죠? 식품점에 편의점품이라든지 전문품, 명품 같은 거 1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구세를 갖추고 대면 판매 또는 현금 및 신용에 의한 정찰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백화점의 소비자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상품 계열과 다양한 상품 구색에서 편리한 입지나 쾌적한 쇼핑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백화점의 조건, 우리 대형에 대한 그 규모는 백화점도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박스 치시고요. 30% 이상이 직영으로 운영된다 박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있죠. 또한 판매장 이외에도 주차시설, 그 다음에 문화생사시설, 휴게실 등 서비스 시설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또 가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백화점의 특징입니다. 백화점은 당연히 대규모 경영을 통해서 자, 규모의 경제를 또 나타나죠. 백화점은 이제 얘도 규모의 경제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규모를 크게 한다. 대량 구매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추구해서 점포의 입지를 대도시. 자, 우리 이따가 나오겠는데요. 외곽이 있으면 안 돼요. 백화점은 항상 대도시 중심지에 있어야 되죠. 대도시 중심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 도심이 있으면 또 신도시가 있겠죠. 부도심이나 우리가 요즘 민자철도 역사 같은데, 민자철도 역사 같은 데 보시면 어때요? 백화점이 같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터미널 등이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백화점은 이제 풍부한 자금력, 인적 자원이고 거대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용하게 또 활용하며 교통수단이 또 원활한 곳에 입지되고요. 자, 우리나라 백화점은 이제 서구와는 달리 이 슈퍼마켓 또는 푸드코드, 문화센터 등을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직객 효과를 높이면서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백화점은 이제 주로 우리가 중상층을 주거 기구로 하고 매출의 40% 정도가 박앤세일 기간에 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에 대한 최근 추세는 뭐 어떤 그 최근에 대한 추세에 대한 건 논문적인 것들은 그런 우리가 책이니까 그냥 읽어보면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우는 최근에는 교통체증이나 주차장이 심한 구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그죠?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의 인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및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출점하는 다점포 경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다점포 경영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레저 및 부대시설을 또 겸비한 쇼핑센터식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91페이지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대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앞에는 백화점의 특징과 의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출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입지 선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의 입지 선정은 앞서서 배웠던 노면 독립이 미치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은 소비자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의 편리성,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도심이 유리하겠죠. 우선돼야 됩니다. 편리성이 우선돼야 되고, 또한 소비자의 흡입력, 끌어당기는 흡입력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보통 도심에 우리가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도심이. 노면 독립 입지가 안 되고 도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 면에서 아까 대규모를 추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인 예측을 또 근거로 입지를 선정한다. 여러 가지 방향을 또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 발전에 대해서. 백화점의 입지 선정은 그 지역의 주요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소비자의 소비 행태, 행동과 태도, 소비자의 흡입력, 유인력, 소비자의 접근성, 소비자의 경제력,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심이라는 자체가 앞쪽에서 왜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중심 상업지역. 우리가 보통 CBD라고 하죠. 그래서 쇼핑센터 백화점의 좋은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서 위치하는 백화점,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잠재국을 또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백화점의 입지 전략과 경쟁 전략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제목만 우리가 그 입지 선정은 이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분석은 주변의 교통, 문화시설, 우리가 아까 민자철도 역사나 역세권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장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돼요.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충족되어도 유동인구가 적으면 잠재고객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을 택해야 되고요. 이 백화점에 대한 이 부지, 사이트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좋으며 주 도로의 한 변을 접하고 다른
또 2번 이상 또 상당한 폭을 또 가진 도로에 면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다. 매장에 대한 배치 계획과 동선 계획, 그다음 백화점 경영 전략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183페이지로 갑니다. 183페이지 가시면 47번. 자, 183페이지 가시면 47번. 자, 사건 분석을 다 이제 끝내드린 다음에 이 도섬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다전표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7번을 저랑 같이 고민해서 풀어보는데요. 백화점은 의식주에 대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각 분별 전문화된 대규모 쇼매점이다. 배웠죠, 지금? 그럼 이의 특징을 설명한 거죠. 가장 올바른 것은, 자, 다양한 상품 구색이 필요하지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고급품 중 하나에 집중해서 제품을 구성한다고 안 그랬어요. 아까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경영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맞아요. 근데 도심에 대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아니죠. 도심 중심, 역세권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최근 들어서 소비자의 성향에 맞게 자동차의 접근 가능성이 높고 대중교통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역세권.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요. 보통 우리가 사지선다와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가 최근 경향인데 사지선다로 있는 것은요. 예전 문제들입니다. 그죠? 예전 문제들을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출문제도 여기 안에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이제 사지선다는 이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지문제와 기출문제를 또 우리가 돌려서 또 한 문제를 또 넣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사지선다는 사지선당 자체로 그냥 아무리 좀 연습하시고 최근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그때는 이제 오지선다로 연습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구성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상품 구석에서 전문품을 뛰어넘는 만족을 제공한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틀렸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백화점의 최근 추세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초점된다. 다점포 경영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레저 및 부대시설을 겸비한 쇼핑센터로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를 더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은 210페이지 정도 가시면 자 210페이지에 우리가 104번 문제가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104번 210페이지에 104번 자 다음은 백화점 입지적 특징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걸 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건 예전에 축제가 됐던 겁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노면 독립 입지는 안 되고 도심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만 확인합니다. 2번입니다. 백화점을 위한 최적의 입지는 교통의 진입의 편리성 및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한 노면 독립 입지를 꼽을 수 있다? 아니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이 최적 입지는 도심이 가장 좋고요. 백화점은 대규모 경영이고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BD 대도심 중심이 정하고 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보다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점포 경영 전략을 시도하기도 하고 어때요? 레저 부대 시설을 겸비한 쇼핑센터식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 대한 정의는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주 좋은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의를 좀 숙지하시고 이걸 다르게 내겠다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점포 중에서는 좀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그 의류 패션입니다. 의류 패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백화점의 입지 선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가시면 의류 패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 선정입니다.
의류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유행, 풍조, 양식을 의미하는 말로, 자, 우리가 어느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생활 양식 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널리 퍼지는 과정을 말한다. 패션은 주로 이제 의복이나 복식품, 그다음에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복식 유행이라고도 말로 이제 번역된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어때요? 객관식 문제 나오는데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딱 요겁니다. 적당합니다. 패션의 수명주기. 딱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오지선다니까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패션의 수명주기는 좀 보십시오. 제목 위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프롭스죠. 프롭스는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형태다. 그죠? 말한다. 그래서 극히 일부 혁신적인 소비층을 위해서만 한 번쯤 사용되다 벌어지는 패션이다. 거부라는 단어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즈. 자, 소수 집단에 의해서 단시간 수용되었다가 단시간에 거부되는 초단기 유행 상품. 초단기 유행 상품이다. 그죠? 잠깐 유행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지만 상당한 염리 수준의 강렬한 느낌을 받는 패션 형태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포즈다. 포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한테 수용되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한테 수용되는 패션이다. 수익도 높고 판매도 안정적이므로 이 포즈 상품은 여러 제조업자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대형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클래식에다 좀 별표처럼 이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그죠? 그래서 수용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패션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도 높으므로 포즈 상품보다 더 중요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건 플롭, 그다음 초단기 유행 상품, 우리가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거, 상당히 오랜 기간 포즈, 그다음에 클래식은 어때요? 좀 높은. 클래식하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하시네요. 그러면 소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 패션 전문에 대한 입지는 그냥 쫙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갈게요. 밑줄만 치세요. 밑에 의류 패션의 전문점의 특징. 자, 의류 패션 전문점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항상 변하니까 경기가. 그래서 유행 상품은 일반적으로 순환적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따라서 좋고 또 안 좋을 때는 따라서 안 좋겠죠. 그다음에 또 충동 구매가 많으며 브랜드를 또 선호하겠죠, 의류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단위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 다른 연령층의 고객을 또 타겟으로 또 합니다. 표적을. 그 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패션 전문점 이제 브랜드 매장 구성을 위해서 머천다이징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천다이징 자체는 한번 별표 쳐놓으시는데요. 이 소매업의 머천다이징이란 마케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표적 고객에 대응하여 적합한 매장, 시기, 가격 그리고 수량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적절한 구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머천다이징의 의미를 이제 제조업체에 적용하면 제품화 계획으로 소비자의 그 니즈와 욕구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가리킨다. 그래서 소매업에서는 상품화 정책이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 또는 판매할 상품에 관한 결정, 상품의 구색 맞추기, 점포 구성, 레이아웃,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컨셉 설정 등 이제 머천다이징의 핵심이 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입지잖아요. 그래서 의류 패션의 전문점도 우리가 입지라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입지는 도심에도 중심 업무지구 CBD나 쇼핑센터의 밀집 지역,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그죠? 지역 전체를 이제 포함한 형태로서 의류 패션 전문센터 또는 테마 의류센터 등이 이제 형태로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의류 전문점은 이제 우리가 CBD나 쇼핑몰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의 유인을 위해서 상품 진열 전략을 또 매우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이 고급 의류 패션 전문점은 CBD에 입지해서 통행 인구의 유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상품들을 진열하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의 변화는 이제 가격대에 대한 양극화 현상. 우리가 저가, 중저가, 고가가 있잖아. 고객의 상층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통구조의 변화라든지 패션의 개념에 대한 변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의류 패션 전문점의 운영 전략은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니은번은 좀 체크하세요. 아, 이거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면 페이지 우리가 96페이지에 가시면 의류 전문에 대한 패션 전문점의 운영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 상황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매장 구성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장 구성 및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최근 브랜드 매장 구성의 개념은 비주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주얼.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시각적인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VMD 같은 건 뭐냐?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다. 시각적인 거.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줘서 이 고객들에게 강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상품을 기억하고 구매 충동을 갖게 해서 상품을 구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연출하고 제시한다. 이게 키포인트겠죠. 시각적으로 연출 제시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재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반품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라는 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기능은 재고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주문에 대한 충족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재고가 너무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 게 운영 전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VMD가 오른쪽 비주얼 이 머천다이징의 합성 이 VMD는 비주얼과 머천다이징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이 비주얼은 고객이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상품을 배치하고 그 상품의 장점과 매력을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시각적이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만 밑줄 쳐보세요. BMD는 마케팅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 재고 관리, 판매 촉진을 통해서 매력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것이 활동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제조, 우리가 직매형 전문점 이런 것들은 좀 보세요. SPA, 스파라고 하는데요. 최근 가두 매장이 대형화되면서 의류업체 등이 종점 프랜차이즈 형태에서 지형적 체제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패션 전문점의 확산과 더불어 합리적 가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직영 또는 방직영 체제의 유통망인 SPA 형태의 혁파가 또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SPA에 대한 의미는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청바지인 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도입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이 전문점과 자사상표 및 의류라는 의미를 합친 합성어로서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제조 직매형 의류 전문점이다.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는 어때요?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가 모두 한 회사의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그다음 판매가 모두 한 회사에서 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뭐냐? 그럼 우리가 요거 제조 직매형 전문점 SPA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공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트렌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급변한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을 빠르게 이제 선보여서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러한 그 특징과 그 다음에 영업 전략 정도를 한번 밑줄 치시고 보십시오. 자, 얘는 어때요? 백화점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리가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가격은 저렴하고 소비자의 요구는 빨리 알아차리죠. 우리가 소매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통 자체가 이제 빨리빨리 알아차리면서 제품을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통 마진을 좀 없애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채는.
그래서 SPA는 이제 의료를 축으로 하여 기획 개발에서부터 자사의 라벨에 의한 생산과 모든 생산 활동일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또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화점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통 마진을 좀 없애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 저렴하게 소비자의 요구를 빨리빨리 알아채면서 제품 반영하자. 그래서 얘의 영업 전략은 밑에 비용이 절감을 통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패션 유통의 우리가 한 형태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파악해서 신속한 기획과 생산, 판매, 반품과 매장 관리가 이루어지는 재고 부담이 작고요. 이 SPA는 매장 내에 모두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조, 직매형, 의류 브랜드가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요구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온다면 이거겠죠. 우리가 아까 나온다면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가 모두 한 회사의 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얘는 오지선다로서 어떤 형태냐.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우리가 98페이지 지금 보시는 6번. 이 패션 백화점이 패션에 대한 잡화점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만 밑에 보시면 이제 패션 상품은 어때요? 소매점에서 좋은 기회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작용을 또 한다. 그래서 이 도입 성공적인 경우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도입 시기와 제조 조절에 대한 실패는 그 손해를 또 입히기도 한다. 자, 오른쪽에 이제 또 패션 잡화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생활용품 전문점이 있죠. 그래서 생활용품 전문점.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재 상품이므로 입지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입지 파트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죠. 사업 접근성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이라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입지를 또 달리하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형 할인점과 등과 같이 취급 품목이 겹치는 업태라면 인근에 대형 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생활용품, 장식용 디자인, 소품 또는 홈쇼핑 판매 품목 등과 같이 우리 대형 할인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틈새, 니치, 틈새 시장을 취급하는 매장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형 할인점 출점 지역 인근으로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 전문점의 상권은 당연히 가능하면 1층 점포에 출점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전문점의 판매 품목 중 상당수는 충동구매 성향이 높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점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거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백화점 주변이나 대형 할인점 미치는 상권 내에서는 출점하지 않는 것이 좋죠. 가격 경쟁이 이제 밀리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은 카트 끌고 가서 이제 왕창 사드리잖아요. 동네 생활용품하고 이제 밀리겠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상권위원으로 본 생활용품 전문점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식료품점이겠죠. 자, 식료품점은 그냥 어떤 것이냐만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뭐 첨가물이라는 뭐 신선한 채소, 과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식용, 원예 생산물 소진하는 것으로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첨가물의 특징은 이거네요. 기상 조건과 생산 기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생산과 공급이 이 계절성을 또 우리가 크게 또 좌우할 수 있고요. 부패 변질성이 높기 때문에 수확한 후 장기간 보존이 또 어렵고 또 신선도의 유지가 또 곤란하죠. 공산물이나 곡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기, 수분, 영양가, 성숙도 등 품질의 균일성을 또 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 자체가 갖는 밑에 실중량과 용적에 비하여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또 자칫하면 원거리 수송이 또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장기 저장 시에는 또 경제성이 또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3번만 식료품점의 입지 및 영업 전략은 그냥 기업 밑줄만 카테고리 킬러처럼 식료 잡화점은 주로 이제 가격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이 높은 도매 클럽은 독립 입지에도 무반하겠죠. 그죠? 도매니까 멀리 떨어져도 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 빈도가 높다.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이제 하루에 뭐 3, 4번, 5번 이렇게 높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위치하는 게 좋죠. 주차장은 점포에 근접해 있어야 하고 식료 잡화점은 일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본다면 지금까지 본 파트가 전체적인 파트는 어떻습니까? 자, 제3절 입지 선정 및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지 선정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 경쟁 점포를 분석해서 개별 점포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점포에 대한 우리가 개별 점포를 이제 분석하는 게 마지막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패턴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상권 분석과 그 다음에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점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점포에 대한 개점 이런 건 좀 낮기 때문에 입지 선정 다음에 이제 경쟁 점포 분석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경쟁 점포 분석 어떻게 되냐라는 것만 제목 위주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그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3절은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절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경쟁 점포에 대한 분석이라는 자체는 왜 다음 시간에 해드려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상권 분석,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상권 분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상권 분석이 60에서 65% 점포에 대한 계산하는데 상권 분석이고, 지금 거의 다 보는 게 이제 입지 분석이면서 입지 분석 안에 이제 경쟁 점포 분석을 하는 자체가 나중에 개별 점포 분석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상권 분석은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한다는 이유는 경쟁 점포 분석이라는 자체가 개별 점포와 연결이 돼요.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 점포 분석을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점포 개점 전략 같은 걸 볼게요. 그 개점과 폐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이제 도소매 입지에서 제가 문제를 못 풀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점포에 대한 도소매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점포에 대한 그 개점 전략은 그냥 우리가 제목 또는 그 전체적인 틀만 보고 문제가 있다면 꼭 달아보는 걸 위주로 갈게요. 다음 시간에 상권 분석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점포, 경쟁 점포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 스타트를 끄는 게 접근성부터 끊었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 입지 여행에 인자를 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하고 다점포 경영 쪽 위주로 가시고요.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거리적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조건 양호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입지 유형에 따른 것은 적응형, 그 다음에 목적형, 생활형이 있다. 그 정도 숙지하셔야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보실 거는 페이지 보시면은 뭐 90페이지. 이 접근성이 특정 입지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항목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지적했지만 주변의 도로 패턴, 주변의 교통량, 주변의 도로 상태, 입지 내 주차장의 크기 등 접근성은 이제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을 모두 포함한다는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을 제가 이제 찍는 건데, 백화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면 독립 입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대도시, 신도시, 부도심에 있는 민자철도,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된다. 매장 면적은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30% 지정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은 아까 어때요? 노면 독립 입지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심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만 백화점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에 대한 전문점의 입지 선정은 아까 지웠지만 어떤 게 있었어요? 이 프롭스, 패스, 포즈, 클래식이 있었죠. 클래식 하세요? 소득이 좀 높은 거죠. 그다음에 포즈, 오래된 기간 동안. 패스는 이제 우리가 초단기 유행 상품. 그다음에 프롭스는 이제 거부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머천다이징 입지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우리 패션 전문점도 CBD 같은 쇼핑센터들의 밀집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우리가 비주얼에 대한 머천다이징은 시각적인 거죠. 재고 관리는 이제 장점과 단점도 있으며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 시각적인 거에 대한 그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직매형 전문점 SPA 같은 것도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98페이지가 핵인데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가 모두 한 회사의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니? 그러면 SPA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지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모든 포괄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PA다. 그래서 제조 직매형 전문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빨리빨리 이제 그 백화점에 대한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빨리빨리 대책에서 제품에 반영하는 특징을 이제 나타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패션 잡화점이나 그 다음에 생활용품 전문점 같은 거는 어때요? 생활용품 전문점은 접근성이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 전문점의 판매 품목 중 상당수는 충동 구매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점포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 주변이나 대형 할인점 미친 상권 범위에 출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격 경쟁에 밀리니까. 동네 생활용품은 이제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끌어당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뭐 첨가물, 신용품종은 그냥 참고하시고, 경쟁 점포 분석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상권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그 점포를 내려고 한다? 먼저 상권 분석에 대한 60%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상권 분석에서. 그 다음에 입지 분석. 지금 거의 다 어때요? 입지 분석에 대해서 영양 인자, 그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제조 직매형 스파, SPA,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이게 경쟁 점포. 우리가 이제 출점을 하려면 입지 분석을 따져서 경쟁 점포를 따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별 점포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조금 또 세부적이고요. 연결되니까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쉬십시오.